형님, 제가 잘할게요. 저 밀어주세요. 이 녀석은 1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원이에 대한 이성적인 관심도 그대로, 행님 하며 따라다니는 것도 그대로, 넉살 좋은 것도 그대로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명주대병원 정형외과 인턴으로 레지던트인 사나를 그야말로 졸졸 따라다니면서 주원이 미팅 소식까지 전해줍니다. 그놈아, 얼굴 말고는 다 별로예요. 주원이가 베이커리 손님들하고는 만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그 자식을 만나는 건지 주원이 만난다고 하루 종일 신나서 자랑하고 댕겼어요. 김사나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겨우 용기 내서 꼭꼭 숨겨왔던 말, 고백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주원이가 얼굴만 괜찮은 피부과 인턴과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 합니다. 사나는 주원이 생일 선물로 산 귀걸이를 직접 전해주지 못해서 주원이 오피스텔 문고리에 걸어두었는데요. 너무 잘 어울려. 박달이 주원이가 귀걸이를 거는 걸 보고 예쁘다고 감탄합니다. 준호 말에 의하면 주원이가 그동안 썸 탄 건 말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다가 왜 갑자기 오빠들이 돌아오자마자 미팅을 하는 걸까요? 마음이 급해진 사나가 주원에게 미팅 나가지 말라고 좋아해라고 고백을 냈다 했습니다. 이 말 하는데 10년 걸렸다고 하면서 좋아해라고 고백부터 했습니다. 조립식 가족 팬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3인 사나가 고1인 주원에게 운동화를 사준 날일 거예요. 운동화 사주던 날 가게 직원에게 예쁜 커플로 오해받은 덕분에 운동화 직원 할인 받아서 샀던 날이죠. 사나가 그날 이후 주원이를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침대에도 앉지 말라고 하고 예민하게 굴었는데요. 주원이가 오빠 예민하다고 하니까 사나가 시험이 코앞이라 그렇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나의 가슴이 주원이만 보면 뛰었던 건데요. 10년 만에 사나의 고백을 들은 주원이의 가슴도 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사나와 혜주는 주원과 두 아빠 정재와 대욱에게 이제 해동으로 살러 왔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10년 만에 돌아온 두 오빠들 사나와 혜준에게 차갑게 대하는 주원이가 너무 이해되는 조립식 가족 구애 10회였습니다. 주원에게 10년을 가족으로 살았던 두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으니까요. 사나와 혜주는 주원의 생일날에 맞춰서 주원이 박달과 함께 사는 오피스텔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주원은 생일날 집에 와서 밥 먹으라는 아빠에게도 바쁘다고 언제 오겠다는 말을 확답을 하지 않는데요. 주원의 냉정한 태도에 사나와 혜준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는 걸 보니 두 오빠들이 주원이가 두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기다렸는지 알고 있다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주원이는 2년 전까지도 생일에 사나 오빠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주원의 그리움을 아는 대욱이 주원에게 내가 전화해볼까 할 정도였으니까요. 사나가 너무한 거죠. 혜준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나는 서울에 있었고 혜준이는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혜준이 다리를 다쳐서 농구를 못하게 된 걸 알게 된 정재 아빠가 울컥하고 대욱은 애들 불편하게 한다고 두 아빠가 티격태격하는 동안 주원과 사나, 혜준이 집을 나오는데요. 놀이터에 앉아서 혜준이 주원에게 미국에 있던 나와 서울에 있었던 사나를 동급으로 차갑게 대하는 건 억울하다고 하네요. 사나도 혜준도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안아주던 아빠들 곁으로 주원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나와 혜준이 떠난 후 5사람이 함께하던 밥상에 주원이와 두 아빠가 앉아 주원이의 생일 축하를 하는 모습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주원이가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어졌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엄마와 이부 동생 소희를 돌보기 위해 서울로 간 사나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며 주원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동안 톡으로 축하를 하고 혜주는 5년 전에 연락이 끊어졌던 건데요. 그래도 주원이가 서운했던 마음, 그리워했던 마음을 감추고 오빠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네요.
혜준이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던 건 사나가 대신 얘기를 했는데요. 혜준이는 아빠와 주원이 걱정할까봐 부상을 숨겼고 혜준이 친아버지가 정재의 연락을 전하지 않았고 농구가 아니어도 성공해서 아빠 곁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혜준의 복잡한 마음이 얽혀서 1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보다 훨씬 가까운 서울에 있었던 사나는 무슨 이유로 엄마 간병하고 학교 졸업하면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걸까요? 주원이 사나에게 학교 졸업하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오지 못했는지 물어보는데요. 사나가 바빴다고 짧게 거짓말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의대 공부하고 레지던트 3년차 될 때까지 바빴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나는 왜 10년 동안 전화통화만 하고 주원과 엄마 같았던 정재 아저씨, 아빠가 있는 해동에 나타나지 못했을까요? 사나 인생 최대 빌런인 엄마 권정희가 막은 거죠. 자신과 소희를 돌보라고요. 권정희는 어떤 막장 드라마에서 본 엄마보다 더 역대급 빌런 엄마인데요. 어린 딸의 죽음에 자신의 죄책감을 8살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사나를 원망하고 버리고 떠났으면서 교통사고를 당해 재혼한 남편이 죽자 이부동생 소희까지 앞세워서 해동에서 대학교 다니려고 했던 사나가 스스로 서울대로 진로를 수정하게 한 대단한 엄마입니다. 정희는 사나가 해동으로 떠나는 날 트렁크를 헤집으면서 사나를 못 가게 막다가 사나의 팔을 다치게 했습니다. 사나를 죄책감에 붙잡아두는 이유를 소희 때문이라고, 소희가 오빠와 함께 사는 걸 원해서라고 자신이 오빠를 붙잡는 소희를 말리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권정희도 소희도 이기적이라 사나를 붙잡고 있는 건 맞지만 소희가 엄마한테 오빠한테 연락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사나가 명주대로 취업해서 해동으로 떠난 걸 인정하지 않고 휴가 갔다고 하면서 사나를 서울로 다시 오게 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정희가 사나를 다시 데려가려고 곧 해동에 나타날 예감입니다. 평화롭게 살던 김대욱의 마음을 또 불편하게 헤집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나가 주원에게 10년 동안 감춘 마음을 고백한 데 이어 혜준이 주원과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모두에게 밝히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 같습니다. 10년 전 집을 떠나는 오빠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면 진짜 헤어지는 것 같아서 인사를 하지 않고 펑펑 울던 주원이가 경찰서에서 혜준을 향해 무단 침입에 몸싸움까지 했다고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아빠 정재와 아저씨 대욱이 달려왔고 주원은 아빠에게 피의자에게 맞았다고 해요. 딸이 맞았다는 말에 폭발한 정재가 가해자를 향해 달려드는데요. 주원의 베이커리 카페에 무단 침입한 범인의 얼굴을 본 정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친아버지 따라 미국 보냈던 아들 혜준입니다. 정재는 혜준이를 미국으로 보낸 후 대욱에게 혜준의 친아버지에 대한 질투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왜 내가 아니고 그 자식 성으로 바뀌냐고. 왜 나는 안 되는 거냐고. 그 자식은 혜준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는데 질투가 나. 그런데 10년 만에 정재를 보자마자 아빠를 부르며 품에 안기는 혜준을 보니 혜준이 주원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보입니다. 혜준이는 자신을 친자식처럼 길러준 정재 아빠와 주원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주원이가 맨날 밥상에서 세 사람의 성을 통일해서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던 이유와 마음을 혜준이도 그대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건데요. 혜준이 주원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재 아빠와 주원과 호적상으로도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가 먼저로 보입니다. 주원과 결혼을 해야 아빠와 주원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빠한테 받은 사랑을 제대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다쳐서 농구 그만두고 친아버지가 이복 동생 낳은 후 동생 편애하고 2번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더 외로웠을 때도 아빠한테 돌아오고 싶었던 거 참고 기다린 이유는 미국에서 성공해서 아빠한테 돌아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고생한 아빠 호강시켜드리고 효도하고 싶어서요. 혜준이가 백수로 돌아왔다고 지금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정재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주원이도 오빠가 추리닝에 슬리퍼만 신고 다니고 누가 봐도 백수로 보이자 경찰서에서 냉정하게 대하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카드를 주면서 목욕도 하고 메이커 운동화 사서 신으라고 했습니다. 혜준이 손에 카드를 꼭 쥐어주면서 10만원 내로 양말도 사서 신고 반드시 브랜드 있는 운동화 사서 신으라고 했습니다. 주원이 주는 카드를 받으면서 혜준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집니다. 네 오빠가 남들 눈에 후줄근해 보이면 싫으나? 주원이 가게 손님들 위해서라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데요. 혜준이는 브랜드 운동화 사서 신으라고 카드 주는 주원이가 좋습니다. 주원이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백수인 것 같은 혜준이가 수상하죠. 부동산 중개인이 혜준에게 양 사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슬리퍼 신고 나타난 혜준에게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아무도 상대 안 해준다고 옷을 잘 입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혜준은 상관없다는 듯 웃으며 이 동네에서 가장 크고 좋은 가게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할 가게라고 했습니다. 혜준의 정재 아빠를 향한 본격 효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재는 동네 사람들이 사나는 의사로 성공했는데 혜준이는 백수라고 걱정했지만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건강하기만 바랬던 아들 혜준이 다리를 다쳐서 돌아온 건데요. 정재가 아픈 마음을 감추지도 못하고 울컥해 버렸습니다. 혜준의 발목에 선명한 수술 자국을 보고 정재가 마음 아파합니다. 아빠 하나도 안 아파요. 농구만 못하는 거예요. 정재가 눈물을 삼키려고 부엌으로 가버립니다. 정재에게 혜준은 그런 아들입니다. 강혜준일 때도 아들이었고 양혜준이 되어서 미국에 보낼 때도 질투났지만 아들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되어 돌아온 것 같은 혜준의 본격 변신한 모습은 조립식 가족 11회 12회에 드러날 것 같은데요. 혜준이 엄마가 부산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모에게서 듣고 서연을 멀리서 지켜보고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강서연이 혜준을 보기 위해 해동에 나타나고 정재와 마주치는 모습이 예고되었습니다. 혜준을 보지 않고 돌아가는 서연을 정재가 붙잡으면서 충격적인 서연의 비밀이 드러나고 서연이 혜준을 데리러 오지 못한 이유도 밝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10년 전 두 오빠들이 떠나는 게 슬퍼서 진짜 헤어지게 될까봐 인사도 하지 않고 혼자 펑펑 울었던 윤주원인데요. 눈물의 이별 후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두 오빠 사나와 혜준이 함께 해동으로 정재 아빠와 대욱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나와 혜준은 주원과 박달이 함께 사는 오피스텔 옆집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사나의 주원을 향한 10년 만의 고백과 혜준의 아빠와 주원의 진짜 가족이 되려는 결심이 일으킬 파장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변호사가 된 박달의 혜준을 향한 마음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사나도 알고 주원도 아는데 혜준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달이 아는 혜준의 마음이 있습니다. 혜준이 10년 전 길거리에서 엄마를 닮은 사람을 보고 뛰어가서 붙잡았던 걸 박달이 봤습니다. 엄마 서연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혜준과 서연이 곧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정재가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훈훈한 드라마 조립식 가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